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금 수호를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많이들 들어본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에 있어서 전세와 월세라는 기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온 사실의 신고이고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이사 왔는지를 등록하는 것이에요. 그럼 전입신고는 왜 하여야 하고 또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낸 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전세와 월세 입자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1차적 안전장치의 대항력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대항력이라는 법률적 효과는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 효과를 말하게 되어 내가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여 살고 있는 건물의 주인, 즉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또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로 지내는 기간 중 소유주가 변경이 된다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 경우 전 소유주와 계약한 기간까지는 별도의 이동 없이 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었을 때 1차적 안전망이라는 안전장치가 형성됨에 따라서 내가 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전입신고의 경우라면 이사와 함께 새로운 거주지로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전입일로부터 14일이라는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함과 함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꼭 알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이사 당일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주민센터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라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렇게 날짜에 의해서 우선 변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이러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 순위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음에 유념하셔야 해요.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만약 아직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경매 등의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후 가족 전체가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여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전입신고의 효과가 소멸되어서 대항력이 회복되지 않음을 꼭 주의하시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 새로운 정보로 다가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